2025년 2월 28일 오전 8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섭니다. 타이어가 지면을 긁으며 낸 날카로운 소음이 정막을 깹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문을 활짝 엽니다. 그들 사이에 한 여성이 붙잡혀 있습니다. 지혜복. 20년 동안 교단에 섰던 교사입니다. 경찰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돌립니다. 쇠로 된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손목을 파고듭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로 앞을 응시할 뿐입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134일간의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교사라는 낙인이 그녀의 등 뒤로 따라붙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의 어깨를 밀어 뒷좌석으로 밀어넣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차 안의 공간은 좁고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범죄자라 부릅니다. 거리에서 쫓겨난 문제교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철창 너머 그녀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20년차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이 아닌 경찰차 뒷좌석에 앉게 된 것일까요? 이 좁은 차 안에서 지혜복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낮은 조명이 깔린 스튜디오. 진행자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낡은 파일 하나를 천천히 펼칩니다. 종이 끝은 달아있고 빼곡하게 적힌 날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지혜복 교사가 겪어온 815일간의 기록입니다. 진행자가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구절을 짚습니다. 교육청은 그녀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고 경찰은 그녀를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파일을 덮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범죄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15일의 시간을 역순으로 되짚어보려 합니다. 해임의 이유가 되었던 그날의 기록부터 2년 전 상담실에서 시작된 숨겨진 진실까지.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파일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2024년 9월 27일자로 찍힌 해임 통보서입니다. 빳빳한 종이 위로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명령 거부, 그리고 134일간의 무단결근. 20년 동안 교단을 지켜온 베테랑 교사에게 내려진 결정치고는 너무나도 건조한 통보입니다. 134일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비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긴 시간입니다. 학교는 이 숫자를 근거로 그녀를 학교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20년차 교사를 분필 대신 팻말을 들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녀는 매일 아침 종소리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텅 빈 교실과 차가운 거리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아주 긴박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 그녀가 책상 위에 이 해임 통보서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2024년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진행자가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화면 속에는 2024년 3월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된 전보 발령 공문이 떠 있습니다. 진행자가 마우스로 날짜를 가리킵니다. 발령 시점은 매우 기이합니다. 2023년 5월 그녀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지 정확히 10개월 뒤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타이밍입니다. 보통의 인사이동과는 확연히 다른 속도와 목적지가 보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그녀를 분리조치라는 명목으로 교단에서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까요? 아니면 사건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보복일까요? 서류 속 글자들 뒤에는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던 권력의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10개월 전 상담실에서 시작된 그날의 외침이 어떻게 이 보복성 인사로 이어졌는지 이제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인사를 지시했고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2023년 5월로 돌립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실입니다. 문이 닫히고 여학생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자꾸만 끊깁니다.
2년 동안 교내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성추행그 실체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진행자가 서류를 넘기자 설문조사 결과지가 나타납니다. 학생 31명 중 29명. 무려 29명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 기록을 즉시 학교에 보고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올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교장실과 교무실의 문은 굳게 닫혔고 돌아온 답변은 침묵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해야 할 어른들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향해 날선 시선을 보냈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이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버려졌고 진실을 말한 교사는 학교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29명의 증언은 그저 종이 위에 남겨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복 교사가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그리고 학교가 결코 덮어서는 안 되었던 생생한 비명이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의 반을 찾아가 낄낄거리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SNS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대책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호명단에 올립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수사 과정은 더욱 기이하게 흘러갑니다. 8명이었던 가해 학생 명단은 어느새 3명으로 줄어듭니다. 사건이 기록에서 삭제되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지혜복 교사는 교무실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맞서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행정명령입니다. 2024년 3월 그녀의 책상 위로 갑작스러운 정보 발령 공문이 떨어집니다. 그녀가 쌓아온 교실의 모든 대화가 강제로 끊어집니다. 진실을 말하려던 교사는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와 함께 사건을 덮으려는 이들의 비웃음이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그녀가 설 자리는 더 이상 학교 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로 한 사람이 섭니다.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녀는 팻말을 들고 홀로 서서 구호를 외칩니다. 쏟아지는 여름의 폭우는 그녀의 옷을 매번 흠뻑 적시고 살을 애는 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그녀의 손끝을 하얗게 얼려버립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815일이라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학교는 그녀를 해임했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그녀를 형사고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교육청 정문 앞에 자리를 잡고 퇴근하는 직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차가운 길바닥 위에 돗자리 하나를 펴고 하루 종일 서서 지나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지나치며 비웃고 누군가는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팻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맺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이라는 딱지가 붙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도 그녀의 발걸음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를 향합니다. 815일의 기록은 아스팔트 위에 새겨진 그녀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긴장된 정적이 법정을 가득 채웁니다. 지혜복 교사는 피고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줍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전보 처분은 위법하다. 학교와 교육청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절차를 결여했다. 재판장의 망치가 탁 소리를 내며 나무 탁자를 내리칩니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815일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단결근과 범죄자라는 낙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방청석에서 터져 나오는 낮은 탄식과 안도의 한숨 소리가 공기를 흔듭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얼어붙었던 손끝이 비로소 풀립니다. 815일간의 눈물과 억울함이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그녀가 증명하려 했던 진실은 이제 공적인 기록이 되어 남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떠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혔던 법정문을 바라봅니다.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찍히는 그 짧은 찰나,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법정의 불빛이 꺼지고 소란이 잦아듭니다. 지혜복 교사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옵니다. 법은 그녀가 옳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교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해임 통보서가 놓여 있고 교단은 비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준비합니다. 815일의 투쟁 끝에 얻어낸 종이 한 장의 승리.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는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복도를 넘어 그녀에게 닿지 못합니다. 진행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법의 판단이 내려졌음에 또 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토록 먼 것입니까? 해임 취소 소송은 다시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범죄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교사를 쫓아낸 것이 정당한 교육 행정입니까? 아니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폭력입니까? 정의란 무엇인지 그 답이 없는 빈 교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따뜻한 촛불이 일렁이는 책상 위로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교직 인생을 걸고 차가운 거리 위에서 815일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투쟁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몸소 실천한 기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빈 교실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지혜복 선생님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교단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화면 아래 댓글창에 지혜복 선생님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차가운 현실을 깨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로 선생님이 돌아가실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정의가 교실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